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아파트는 서울에서 나온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충정로역 자이르네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어떤지 분양가와 안전마진,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가가 적절한지를 한번 좀 중심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충정로역 자이르네입니다. 주소지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쉽게 보기 힘든 주소 중구 나왔습니다. 중구. 네, 말 그대로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림동이라는 곳인데 약현 성당으로 유명한 곳이죠. 한번 가봤는데 고즈넉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용적률을 보니까 646%, 굉장히 높죠?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어서 좀 높게 지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29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186세대를 분양합니다. 굉장히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중구 보셨죠? 네, 서울 도심입니다. 완전한 도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직주 근접 환경이 아주 우수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서울역, 네, 서울역까지도 도보로 15분 안쪽이면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서대문역도 원하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 좀 멀긴 하지만 광화문역도 운동 삼아 마음 먹으면 걸어갈 거리는 아니다. 네, 직주 근접에 아주 강점이 있는 아파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주거 지역에 자리한 주상복합 아파트이기도 하고, 생활권으로 크게 보자면 요 도심 생활권, 다음에 여기 부가현, 네, 나중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서겠죠. 부가현지구, 여기 마포지구, 네, 요런 지역들과 이제 생활권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 지역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충정로역 2호선 환승역이죠. 이 충정로 혹시 이 도로명의 유래를 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을사조약 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던 그 민영환에게 내린 시호, 그 시호가 충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게 충정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도보로 직장 출퇴근하기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참 좋은 곳이다. 여의도도 5호선 타고 갈 수 있고 서울 시내 광화문도 5호선 타고 갈 수 있고, 강남은 나중에 GTX-A 개통되면 GTX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급 입지다라는 거. 근데 교육 환경, 좀 초등학교가 여기 보이시죠? 복례초 학부인데 가까워 보이잖아요. 네, 가까워 보이고 실제로 출발도 가까운 곳 여기로 찍으면 좀 더 시간이 좀 줄 것 같긴 해요.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 길, 네, 요 길이 파워 언덕이라는 거죠. 네, 엄청난 언덕이기 때문에 좀 통학로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네, 그런 좀 단점이 있고, 확실히 좀 도심이다 보니까 학교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 정주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거주 인구가 없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중학교거든요. 여기 자이르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복례초, 좀 더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그 대신에 생활 편의시설은 굉장히 풍부하죠. 여기가 도심인데 생활 편의시설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신촌도 가깝고 이대, 명동, 종로 다 가깝고 병원도 있어요. 강북 삼성병원, 대학병원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로는 깔 게 없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것들, 서서문 역사공원, 송기정 체육공원, 이런 작지만 그래도 도심에 꼭 필요한 그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충정로역 자이른의 킥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주 근접 생활 편의는 아주 우수하지만 교육 환경은 좀 아쉬운 그런 환경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는 넘어가고요. 세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는 186세대 아까 분양한다고 말씀드렸고, 타입별 비중을 보면 84 타입이 거의 절반 이상 굉장히 많은 타입이고, 그 외 59,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이 두 개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층도 고층,
굉장히 높은 층인 21, 25층도 당첨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5월. 좀 많이 남았죠? 네, 한 4년 조금 덜 남았어요. 확실히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공사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가 1.25대로 좀 아쉬워요. 실제 주차 대수는 이보다 많은데 그냥 아파트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업무 용도로 쓰이는 주차 공간, 상업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좀 적은 편이고, 난간은 유리 난간 설치되고 있고, 세대 창고는 없고, 모델하우스 운영하고, 네, 지하 주차장은 지하 7층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깊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냥 대지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내려면 깊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요 몰려있는 층이 요 지하 5층부터예요. 대부분의 주차가 지하 5층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지하 5층까지 내려가야 주차다운 주차를 할 수 있다. 조금 주차장이 좀 깊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살 거면 전기차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전기차는 충전소는 지하 2층에 설치되기 때문이죠. 네. 본격 전기차 권장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좀 높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천장이 한 5cm 정도 높게 시공이 됩니다.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난방은 개별 난방이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하라 따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4위 르네이기 때문에 GS건설 아니고 GS건설의 자회사죠. 네, 자이 S&D 나름 상장 기업입니다. 여기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가 94세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299세대 중에 186세대 분양하고 94세대가 임대예요. 다 빼고 보면 15세대 남거든요. 그럼 조합원이 15명이라는 소린가요? 예, 굉장한 엄청난 그런 재개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커뮤니티는 그 입주자 고집 공고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대수가 299세대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딱 맞춘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 300을 피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예, 실제로 300세대가 되면 아파트에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그리고 주민시설의 공동 총량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좀 규제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300을 넘지 않기 위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로당은 그냥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냥 지어줬지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어린이 관련 시설은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규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보면, 자, 2년 연속 서울시 거주자여야 해당 지역 당첨에 우선하고요.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3년. 전매가 3년인데 입주 예정일 워낙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입주 예정일보다 전매 해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입주를 하기 전에 분양권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또 보셔야 될 게 당첨자 발표일 8월 31일이거든요. 자, 이게 최근 거의 같은 날 모집 공고가 올라온 신길 뉴타운 서밋 클라비온,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신길 뉴타운 주변에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 무순이, 이거랑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겹쳐요. 다 달라요.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중복 청약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충정로역 자이른의 제일 중요한 분양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 3구 먼저 보면 10억 3,500입니다. 물량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5세대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인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이기 때문에 뭔가 1인 가구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고, 절대적인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5구입니다. 5구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분양가가 백이동 2호 라인 18억 8,500만 원이 제일 비싸요. 그 외 분양가는 동과 라인별로 차등으로 책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래서 같은 층이 있는 4층으로 비교를 해보면 백이동 4호 라인 여기가 제일 쌉니다. 여기가 제일 싸고, 그 다음이 두 번째
101동 2호, 103동 2호 라인 여기가 제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라인이 여기죠. 101동 5호, 103동 4호 라인. 제일 비싼 데가 102동 2호 라인입니다. 이게 동호수 배치도가 나왔으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84 타입 분양가고요. 84 타입 분양가 최고가는 여기 103동 3호 라인에 네 24억 5,500만 원입니다. 84도 아까 보셨듯이 이 동호수별로 좀 차등적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동일층 21, 25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이번에는 역시나 101동, 네 101동이 제일 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2동 1호, 102동 3호, 103동 3호 라인 요런 식으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라인별로 분양가를 나눠 놨냐? 자 우선 첫 번째 101동 같은 경우는 네 요 4개 라인은 거실과 침실이 업무시설 여기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한 개 동은 업무시설로 따로 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업무시설에 복도 실외기실, 공조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뷰가 막힌다는 거죠. 네 완전히 뷰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분양가를 싸게 일단 101동 라인은 책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라인들에서 차등이 일어나는 건 아마 주향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북향 같은 경우는 남향보다 가격이 확실히 싸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정로역 자이른의 특이점은 이 59와 84의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라는 겁니다. 네 59는 18억대인데 84 B타입은 그나마 좀 싼데 A타입이 24억이에요. 거의 한 6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비율로 따지면 84 대비 59의 비율이 76.7% 밖에 안 돼요. 이거 요즘 계산해 보시면 대부분이 80% 넘어가거든요. 예 대부분이 80%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이 비율이. 이 비율이 낮다는 건 네 59가 84보다 싸다. 반대로 얘기하면 84는 59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전 마진이 있는지 한번 주변 아파트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교해 볼 아파트는 거의 사실상 동일 입지 네 길 하나 마주 보고 있는 중림동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입니다. 2001년 712 세대고요. 완전한 구축이죠. 예 연식 차이 한 30년 나는 완전한 구축이고 가격을 보면 요렇습니다. 네 59, 84 실거래가 가져와 있고요. 네 84는 18억 2천, 59는 16억 5천입니다. 네 분양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충정로역 자이른에. 여기는 네 옵션,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포함한 가격인데 그리고 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84가 발코니 확장이 3,500만 원이에요. 59도 2,500만 원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중림동 사이버 빌리지와 비교를 한번 해 보면 59 같은 경우는 16% 밖에 안 비싼데 84는 37%나 더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 84가 유독 비싸다. 근데 왜 비싼진 모르겠어요. 제가 평면도를 본 게 아니고 그 라인 배치도 본 게 아니어서 분명히 더 비싼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찾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비싸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59는 거의 혜자죠. 예 30년 연식 차이 나는데 네 가격이 2억 좀 넘게 차이가 나고 연식 차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좀 싸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84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아파트라면 아 소규모 단위의 주상복합인데 이 정도 차이라면 좀 과하지 않나?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는 네 요 지역 서울 도심 지역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서울역 센트럴 사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서울역 센트럴 사이도 나이가 들었네요.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1341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 84입니다. 네 59 같은 경우는 한 19억 5천대 84는 22억 6천 호가는 이보다 높죠. 호가는 이보다 한 1억 가까이 높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정로역 자이른의 분양가와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자 59 같은 경우는 예 실거래 가격이나 호가보다 더 낮죠. 분양가가 더 낮습니다.
반면 84 같은 경우는 실거래 서센사보다 실거래 호가 둘 다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나온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경우는 84는 좀 애매합니다. 59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충정로역 자이르네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보다 더 가치가 있나? 더 비싸야 하나?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 먼 건 아니고 여기는 학교도 가깝고 대단지의 1군 브랜드고 연식은 좀 있긴 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크게 밀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초역세권 신축 도심 메리트로 좀 높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할 아파트는 요 마포 더 클래시. 이번엔 동마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에서 거의 가장 신축인 아파트 중에 하나죠. 네, 2022년에 입주했고 1419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가격을 보니까 확실히 비쌉니다. 예, 마포 신축은 확실히 비싸네요. 호가가 25억 5천. 그리고 실거래도 25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84A 제일 비싼 타입이긴 하지만 제일 비싼 층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옵션 포함하면 25억이에요. 도심의 나홀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가 마포의 신축 대단지와 가격이 비벼진다는 거죠. 어 저 같으면 그냥 마포 살겠습니다. 예, 여기 살겠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예, 얘는 분양이고 얘는 일반 매매니까 기초 자금 자체가 다르죠. 얘는 레버리지를 당겨서 투자할 수 있고 얘는 그게 안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절대적인 가격은 똑같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가치는 똑같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84는 비싸다. 자, 마지막은 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내년 입주고요. 239세대. 세대 수가 좀 적긴 하지만 비슷해요.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주복이에요. 네, 얘도 주상복합이고 입지도 거의 한정거장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84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24억 가까이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6억에 분양을 했는데 8억이나 올랐죠.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 가격 보고 여기 호가 보고 아마 분양가 매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입지 좋은 건 다 알아요.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 다 아는데 하지만 이게 좀 호가잖아요 지금. 예.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니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자금 계획, 현금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5구가 분양가가 싸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싼 거고요. 절대적인 가격은 18억 8,500, 거의 20억 가까운 가격으로 절대 싸지 않습니다. 자, 대출 가능 금액 규제 때문에 4억에 막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 공사 기간 4년이나 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네. 부대 비용만 해도 거의 1억 5천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주 시 16억 이상의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4는 이거보다 더 하겠죠. 예, 84는 일단 4억으로 잡긴 했는데 여기서 쪼끔만 까딱 올라가면 이제 25억입니다. 25억이면 요거 2로 줄죠. 2억으로. 그럼 총 필요 금액 여기서 2억 더 올라가는 거고요. 거의 그냥 분양가만큼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서울 규제 지역이라 40% 밖에 안 나온다는 거, 나머지 두 번은 잔압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충정로역 자이른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뤘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자, 도심에 자리한 중구에 있는 아파트였고 직주 근접 아주 우수한 아파트였고 생활 편의 시설이나 상업지구, 병원 이런 것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5호선 초역세권 입지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가지지 못한 충정로역 자이르네만의 장점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단점들도 꽤 있었죠. 네, 일부 세대의 막힌 뷰, 업무용 빌딩으로 인해 뷰가 막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라인에 따라서 북향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로변 인접이랑 소음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상복합 용적률이 너무 높고 좀 쾌적한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꾸겨 넣은 주상복합이라 단지 내 커뮤니티 부족하고 좀 공원, 녹지 이런 건 확실히 부족해요. 그리고 주차장, 주차 대수도 1.25대밖에 안 되고 층수도 한 지하 5층까지 내려가야 주차 대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는 곳이었고 분양가로 봤을 때 전용 5구의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주변 구축 대비 아니면 서울 센트럴자이 대비 했을 때 매력적이었는데 84 같은 경우 최고가 기준 24억 5천, 옵션 포함 시 25억 이라는 이 가격이 너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다면 가격 책정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공부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 25억이면 사실 서울에서 좀 대안이 많아 보여요. 충정로역 사이른에 25억 주고 가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충정로역 사이른에 다뤄봤고요. 서밋 클라비온과 전선적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서 그냥 되는 데 가셔야죠. 요즘 서울이 뭐 따지고 가는 데니까 그냥 당첨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번호표 받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 넣어보시길 바라고 특히 더샵 싱글 센트럴시티는 잊지 말고 꼭 3개 중에 하나만 넣으라고 한다면 더샵 싱글 센트럴시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